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커졌죠. 어제 그제 시장이 하락하고 나서 오늘은 이제 반등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체크하면서 전략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트라 자산운용의 용환석 대표를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시장의 변동성 얘기를 예. 조금 했거든요. 어떻게 시장 지금 판단하고 대응하고 계시는지부터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변동성이 이제 7월, 8월 들어서 굉장히 네. 커진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상반기에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거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쉬어갈 필요는 있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네. 다시 주가가 이제 상승세로 돌아설지 음. 아니면 조정이 길건 짧건 네. 궁극적으로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하락장이 될지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이라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장기적인 방향이 중요하지만 네. 사실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좁혀서 섹터라든지 또 조정을 받는 종목들의 펀더멘탈이나 장기 전망, 밸류에이션을 네네.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좀 줄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올 하반기까지라고 예. 저희가 제한을 걸어놓고 지금의 조정 양상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예. 하반기에는 좀 반등의 가능성을 높게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장기적으로 이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보셨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대부분 이제 상승세를 견인했던 섹터라든지 네. 뭐 그런 이슈들이 사실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음. 저는 이렇게 아주 길 거라고 조정세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방원 예. 사실은 예. 질문에 없는 건데 제가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조방원이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의 가장 주력으로 올랐던 종목들인데 각각 상처를 조금씩 받았단 말이죠. 특히 원전주가 어제하고 오늘의 모습이 좀 다른데 원전의 이슈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원전은 제가 이제 원전을 좀 보면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뭐 크게 가장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인데 네네. 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쟁력이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잭슨홀 미팅이 당장 시장에 큰 관심입니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파월 의장 자체가 굉장히 원래 매파적인 성향이 강하고 한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아직은 불확실성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긴 한데 이게 또 과거랑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랑 달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등장인데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임하라, 또 금리를 인하하라. 근데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연준 안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조금 이제 그 파월 의장 의견하고 좀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네네. 그러면 잭슨홀 미팅하고 9월에 FOMC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는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파적인 발언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 부분은 뭐 사실 정확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제 잭슨홀 미팅 자체만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의 과거의 성향을 보면 아무래도 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올 수 가능성이 있을까 예측을 하는데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함부로 예측하기 저희가 힘드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성향상 봤을 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장의 예측대로 인하의 가능성이 좀 높게 판단을 하고 인하의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그 폭이 문제죠. 얼마큼 인하하는지가. 그 그러면 부분, B컷의 가능성도 높게 보세요? 아니 있는데 뭐 일단은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추가 질문으로 좀 당혹스럽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희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니까 저는 그걸 대변해서 묻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미국이 이제 이른바 칩스법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걸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분으로 요구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강탈, 지분 강탈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시행될 가능성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아직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는 이제 인텔에 대한 지분 투자인데
그것도 아직 100%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이제 하지만 이제 인텔이라는 기업은 사실 잘 안 되는 회사를 미국 정부가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큰 거고 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인텔이라는 미국 회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면 네. 항상 처음에 이제 센 안이 나오고 관세도 마찬가지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좀 많이 완화되는 걸 봤을 때는 이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가능성 자체는 이게 조금 이제 완화돼서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을 갖는 걸로 바뀔 수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뭐 100%꼭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얘기를 해놓고 이걸 협상 도구로 해서 다른 걸 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게 많이 해왔죠 네. 지금까지 모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 보조금을 명목으로 일부의 지분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득입니까 실입니까? 사실 이제 그 각 개별 기업만 보면은 이제 득실을 알기가 좀 어렵지만 사실 뭐 실이 더 많겠죠. 지분을 안 갖는 게 물론 더 낫긴 하지만 사실 모든 걸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삼성전자는 뭐 크게 보면 하이닉스 경쟁사고 또 TSMC가 또 큰 경쟁사지 않습니까 대만에? 근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삼성, 하이닉스만 주목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인텔과 조인벤처를 강제로 투자를 해서 하고 기술 이전까지 강제화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거에 비하면 이제 삼성, 하이닉스 지분 참여하는 거는 훨씬 약한 조치라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은 또 인텔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인텔의 전망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꼭 뭐 호재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실현 가능성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오는 것보다는 지분 일부를 보조금 받은 대신에 의결권도 없는 거니까 지분을 가져간다는 건 이제 나중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낸 수익의 일부를 이제 받아가겠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인텔 살리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돈 집어넣어서 뭘 해라 하는 것보단 나을 거다. 그거보단 아니 뭐 TSMC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최소한. 그러면서 기술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참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앞서 이제 강력하게 뭐 이런 거 할 거야라고 해놓고 다른 걸 얻기 위한 건지도 전략적인 건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산주 얘기를 조금 해보죠. 앞서 이제 저희가 원전주도 봤지만 방산주도 지금 조정이 좀 크게 나옵니다. 앞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조정은 불가피한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이제 상승 동력의 훼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산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방산주는 이제 아까 원전제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 그 방위비 증가에 대한 사실 최근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가해서 유럽 각국들이 이제 방위비를 GDP의 5%라는 게 뭐 크긴 하지만 또 나중에 어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변할 가능성은 이제 없는 거고요. 각국 여러 나라에서 이제 방위비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방산의 경쟁력인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조정은 불가피한 거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전망은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유효하다. 그럼 이제 조정의 폭하고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조정이면 방산주는 조정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격 조정으로 봤을 때 수준까지 왔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폭보다도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오고 있는 이제 뭐라고 이제 보고 있죠.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뭐 지금 딱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이렇게 이제 등락이 있는 거. 뭐는 제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사실 이제 그런 국면에 온 거는 맞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수준까지는 조금 내려와 있는 것 같다.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고 있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조선주는 그래도 조정이 좀 적었어요. 미국하고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 것 같고요. 조선주는 어떻게 볼까요? 중간에 또 이렇게 덜컥 주저앉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제 조선주는 이제 조선이라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친환경이라든지 뭐 LNG 뭐 당연히 업황이 좋긴 하지만 조선주라는 거는 조선주의 업황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언제까지 갈 수 있냐라는 걸 많이 봐야 되겠죠. 이제 주가는 좀 선행을 하기 때문에 뭐 당장은 뭐 아까 이제 다른 원전이나 방산과 마찬가지로 뭐 전망이 바뀐 건 없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른바 조방원 중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력이 가장 훼손 안 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 조방원 중에 어떤 섹터? 저는 이제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는 네. 그중에서는 이제 방이 좀 제일 그래도 전망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방산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제일 나아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경우는 조금 이제 주가 이제 매수하는 시점이 좀 안 맞아도 결국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제 수익이 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가 있으신가요?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섹터 외에도 네. 또 많이 상승을 했던 섹터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건데 네네. 근데 뭐 다른 섹터랑은 달리 모든 회사가 오른 건 아닌 거죠. 이제 화장품이라는 건 차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연히 조정은 불가피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K-팝, K-컬처라는 아직 이게 중단된 건 아닌 건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뭐 사실 앞으로도 그 전망, 장기적인 전망은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예. 하반기에 대해서 바이오주를 주목하시는 분들도 예, 좀 예, 있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근데 바이오주는 사실 네. 제가 어떻게 뭐 특별히 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한두 개 품목을 가지고 승인을 기다리는 약간 이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걸 하나하나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한 회사 어떤 회사 잘 되는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를 뭐 여러 분산을 투자하면 모르겠지만 어느 회사가 잘 될지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잘 골라야 되는데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바이오주에 조금 관심을 갖는 거는 방향은 맞다. 섹터의 방향은 맞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섹터도 섹터마다 이제 특성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치면 은행주, 금융이라고 하면 한 번 방향이 이제 상승세가 되면은 정도의 차이지 모든 은행주들이 올라가고 증권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은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 회사들을 잘 알아야지 되는 거죠. 섹터 전망이 좋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섹터가 움직일 때는 가치들 움직이지만 제약 바이오는 좀 이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이세요. 좀 크고 큰 섹터들이 많이 있죠. 결국엔 잘 골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섹터의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음식료 같은 경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익이 증가를 하고 주가가 좋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섹터가 있고 화장품도 일부 마찬가지고 또 없는 섹터가 있고 방사는 다 올라가니까요. 사실은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 우리 증시에서 완성차잖아요. 완성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관세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물론 약간은 불리해졌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오늘 일본 7월 수출 상황이랑 이런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선방했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업체가 현대기아가 거의 뭐 한 회사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자동차 회사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은 주가가 뭐 다 안 좋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또 밸류에이션 측면도 다 낮고 뭐 그런 면에서 뭐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이제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닌 이상은 전부 낮은 측면이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자동차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경쟁력이 많이 올라간 거는 저는 100%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 지금 자동차라는 산업 자체가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도입이 많이 이제 느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은 이 변화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이제 주가를 누르고 있지 않나. 펀더멘탈은 좋아졌는데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으나 미래에 급변하는 이 자동차 시장에서 과연 우리 현대기아차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주가에는 반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저희가 8월 후반이랑 하반기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조언까지 듣고 오늘 마무리를 하죠. 그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물론 이제 시장의 전망이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이게 조정을 거치고 상승을 할지.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맞추기 어려운 걸 전망한다기보다는 내가 아는 섹터, 투자했던 섹터나 종목의 경쟁력, 그 다음에 장기적인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뭐 가장 맞는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변동성이 커졌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장기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면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좋은 회사, 경쟁력 있는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이런 장세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페트라 자산운용의 용환석 대표와 오늘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